둘이 같이 보려고 글을 쓰고 있고 이 글의 작성자는 여자입니다. 남친과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할 테니 댓글 부탁드립니다. 남친과 저는 6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폭주해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한 상태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저는 평소 입이 많이 짧습니다. 그냥 저희 집안 자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즘 유행하는 소식자라고 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짜장면으로 치면 먹는 속도보다 면이 불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고 약 5분의 1 정도 먹습니다. 떡볶이는 떡 4개 정도 먹고 못 먹고요.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오빠 이렇게 4인 가족인데 짜장 하나, 짬뽕 하나로 나눠 먹어도 남는 소식 집안입니다. 반면 남친네는 대식가 집안이에요. 엄마와 남친이 둘이서 김치전을 먹으면 20장 정도 먹는다 들었고 남친 집도 부모님과 누나, 남친 이렇게 4인 가족인데 치킨을 먹으면 4마리 정도 먹는다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식탐이 없어 배가 고파 죽을 정도만 아니면 누가 제 몫을 건드리거나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뭘 먹으러 가면 메뉴는 대부분 제가 양보해서 남친이 골랐고 식당에 가서도 제 음식을 남친이 같이 먹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많이 못 먹으니까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이트 비용은 제가 7이고 남친이 3 정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많이 남겨서 미안할 정도였기에 남친이 대신 먹어주니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남친이 갑자기 저한테 사치가 심하다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평소 명품을 따진다거나 비싼 물건을 사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해서 남친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얼마 먹지도 못하는데 굳이 1인분을 주문하는 게 돈 아깝다. 그럴 바엔 잘 먹는 내가 먹고 싶은 걸 2인분 시키고 그 메뉴를 네가 덜어서 먹는 게 낫지 않냐. 그게 현명한 여자라고 생각한다.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치 부린다는 말부터가 어이가 없었는데 본인이 처먹고 싶은 걸 2개 시켜주는 게 현명한 여자라는 말에 폭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친의 표정이 너무나도 당당해서 더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친에게 너만 돈 내냐? 나도 돈 낸다. 많이 안 먹으면 메뉴를 시킬 권리도 없는 거냐? 적게 먹는 나는 대충 때우는 게 맞는 거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왕이면 많이 먹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걸 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것도 다 식탐이 많아서 그런 거다. 하며 계속 개소리를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연봉이 높아서 데이트를 할 때 돈을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걸까요? 먹고 싶은 걸 시키는 게 정말 사치스러운 건가요? 제가 평소 워낙 입이 짧은 걸 다들 알고 있어 오히려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제가 먹고 싶은 거 혹은 먹을 수 있는 걸로 다 시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미안해서라도 대중적인 걸 시키고요. 혹시라도 그게 제 입맛에 정말 안 맞고 배가 고프면 그냥 공깃밥을 추가해서 대충 먹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식탐이 있고 사치스러운 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친이 식탐을 부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냥 지가 처먹고 싶은 걸 2개, 3개 시키고 싶은데 얼마 안 먹는 제가 마음대로 시키는 게 꼴보기 싫어서 저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깜빡 속아서 결혼할 뻔했는데 결혼 전에 본성을 드러내줘서 다행이다 싶기까지 하네요. 연애 기간 6년 동안 밥 먹을 때마다 나를 보며 얼마나 속으로 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더 빡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천년의 사랑도 식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남친 놈은 오히려 저한테 식탐이 강하다는데
진짜 글을 쓰면서도 빡칩니다. 결론은 헤어지긴 할 겁니다만 이 새끼가 자꾸 제 식탐 탓이라는 말을 해서 빡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누가 맞는 건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건 식탐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식탐은 식사 양의 문제지만 상대방의 메뉴까지 탐을 낸다는 건 이기심이고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한 거죠. 식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생활 전반이 다 문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전에 본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식탐 있는 남자랑 화덕 피자집에 갔더니 둘이서 꼭 작은 거 한 판을 시키자고 하더랍니다. 그 사람 입장에선 둘이 반씩 나누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 전에 여기 작은 피자를 시켰을 때 8조각 중 7조각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더라. 그러니 작은 걸 시켜도 충분하다 하더래요. 그냥 자기가 혼자 7조각을 먹겠다는 거였죠. 결론은 본인이 양껏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먹고 남은 것만 먹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식탐 부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랑 사고방식이 달라요. 저 사람은 왜 내가 먹다 남긴 잔반으로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그럼 남자가 먹는 양이 99%니까 식사 비용의 99%를 남자가 내라고 하세요. 그래야 현명하고 염치 있는 남자죠. 요즘 식비 비싼데 그렇게 많이 먹고 다니는 거야말로 사치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치라고 하는지 진짜 웃기네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번엔 더 좋은 남자, 현명한 남자를 만나세요. 네 번째. 식탐 많은 애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6년 만에 알았다고요? 이제서야 느낀다고요? 6년 동안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장점이 특출난 게 있나요?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엄마랑 둘이 앉아서 김치전을 20장씩 처먹는 돼지 새끼랑 결혼할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고방식은 진짜 더 끔찍하네요.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나중에 장모님 생신에 음식 시키면 어차피 처가 식구들은 안 먹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4-5개 시키고 니들은 알아서 조금씩 덜어 먹으라고 할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12월에 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예비 신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작스럽게 예비 신랑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한 뒤 잠수를 타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 파혼 좋다. 파혼할 테니 예약금은 전부 그쪽에서 물어라. 이유도 모르고 파혼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예약금까지 물기 싫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몇 시간 뒤 남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닿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 아니 전 남친의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저에게 파혼을 통보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그게 파혼 이유가 될 것 같아?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평소 즐겨보는 인터넷에 글을 올릴 테니 저한테도 글을 올려보라네요. 사실 글을 올려본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물류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일하는 병원에 남친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남친이 말하는 첫 번째 파혼 이유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반말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가 어두우신 분들은 대화가 어려워요. 진지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밥, 잠 이런 식으로 외치면 어르신들은 밥 먹었지, 잠 잘 잤지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남친은 그걸 보고 어르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에 실망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소 어르신들과 핫팩을 가지고 실랑이를 자주 하게 됩니다. 치료실에는 물 핫팩이라고 끓여 쓰는 핫팩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두 좋아하세요. 하나만 더 달라, 하나만 더 달라 하고 조르시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하나 더 드리고 싶죠. 하지만 한가한 시간대도 아니고 한 명이 빠지면 한 명 넣으면서 회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더 달라고 해서 한 개 더 드리면 그 다음 환자는 뭘 드리나요? 저도 핫팩 가지고 언쟁하기 정말 싫고 그냥 하나 더 주고 끝내고 싶어요. 치료 시간이 30분인데 핫팩이 안 식었다고 더 누워있겠다고 하는 어르신이랑 실랑이 하는 것도 싫고요. 그리고 어르신 일으킨다고 10분 정도 실랑이를 하게 되면 그 뒷사람은 치료 시간이 10분 짧아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하는데 남친에게도 위 내용을 다 설명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아프다고 하시는 분인데 다독여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날카로운 태도를 이해 못하겠어. 하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치매 어르신의 손을 쳐내는 걸 봤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자기 여자친구가 아무리 치매 환자라지만 할아버지한테 추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할 말인가요? 당시 치매 환자분이 저를 만졌습니다. 꾹 찌른 것도 아니고 한 손으로 거의 쥐어짜듯이요. 그래서 너무 놀라 악소리를 지르며 손을 쳐낸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치매 환자가 뭘 아시겠냐.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를 이유 없이 때린 거나 다름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독교 어르신의 이야기를 무시했다는 거였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부처님 오신 날 그 아픈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염주를 사오셨습니다. 나무 염주도 아니고 보석 염주라서 원석 팔찌처럼 보이는 예쁜 염주였어요. 저는 무교지만 할머니 마음이 감사해서 끼고 다니고 있었는데 기독교 어르신이 그거 뭐냐고 묻길래 그냥 팔찌예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치료실에 오실 때마다 그거 뭔데? 무슨 팔찌인데? 어디서 샀는데? 누가 줬는데? 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할머니 얼굴을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치료사를 변경하고 침대 위치도 바꿨는데 그 팔찌 뭔데? 하시면서 치료복을 붙잡고 늘어져서 할머니 오시는 시간에는 염주를 빼고 다녔었죠. 그런데도 한참 저를 노려보시고 쫓아다니시더니 대뜸 저한테 마귀가 들었다네요. 아, 네. 하고 대답했더니 교회를 가야 한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길래 이 또한 그냥 아, 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일하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찰싹찰싹 치면서 아,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하시길래 결국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할머니를 완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 이게 제일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제가 지나치게 사근사근하답니다.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안 웃고 단답하면 싸가지 없다고 뒷담이란 뒷담은 다 듣고 성질 급하신 분들은 물건을 집어 던지십니다. 그럴 때도 맞기 싫고 욕 듣기 싫으니 웃어야 하죠. 이걸 보고 그래도 넌 내 여자친구이자 미래의 신부인데 그런 모습 보기 힘들었어. 하고 말하더군요. 이것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들었다가 살인 나지 싶어서 말을 끊어버리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혼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예약금은 반반 내고 연락하지 마라. 하고 말했죠. 그런데 제 말에 전 남친은 전부 너한테 잘못이 있는 거니 나는 돈 못 낸다. 배째라. 하며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뭐 사실 짤 수 있는 실력은 충분히 있지만 그냥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받아낼 테니 알아서 해라.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이사이 너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럴 거야? 라고 물어보던 게 제가 나중에 지 부모님한테 그럴까봐 미리 겁이 났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네 부모님한테 왜 그러겠어? 내가 모실 것도 아닌데. 하고 대답하니 울그락불그락 하던 게
제가 신부가 아니라 미래의 요양보호사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파혼해도 상관없는데 남친은 아닌지 계속 연락을 해오네요. 처음 사귀게 된 것도 자기가 1년을 넘게 따라다녀서 어지간히 내가 좋은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사귄 거였고, 청혼을 받아들인 것도 공부 욕심이 많은 저를 이해하고 뒤에서 지켜봐주는 모습과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뭐 이제 파혼했으니 결혼하라는 잔소리는 당분간 안 들어도 되겠네요. 무튼 본인이 자주 보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하길래 저도 올려봅니다.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네요. 이 파혼에 제 책임이 있는 건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말도 안 되는 걸 핑계랍시고 갖다 붙이네요. 오히려 파혼하게 된 게 다행 아니에요. 화는 나겠지만 그냥 위약금 반반 하자 하고 빨리 떨궈내요. 인간이 덜 됐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두 번째 댓글. 구남친이 쓴이 따라다닌 이유가 좋은 며느리감 같아 보여서였는데 그게 아니니 파혼하자고 하는 거네요. 어쨌든 쓴이는 자다가 로또를 주운 겁니다. 위약금은 남자 쪽에서 다 물어야죠. 남친이 주장하는 파혼 이유가 다분히 주관적이라 쓴이가 위약금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댓글. 지네 부모 전용 물리치료사로 갖다 쓰려고 했나? 결혼할 여자가 추행당했는데 말을 저리 한다는 게 그냥 저놈은 개 베이비구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얼마 전 친정에서 받은 돈을 시댁에 드리자는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씁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친정과 시댁에 매달 공동 생활비로 월 3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드린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통장에 따로 모아두셨더군요. 반면 시부모님은 누구 아들은 차를 사줬다더라. 누구 딸은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하고 말씀하시며 저희가 시댁에 갈 때마다 남들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고 하시며 항상 눈치를 주시더군요. 사실 그럴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기에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문제가 터졌네요. 친정 부모님께서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쭉 해외에서 살게 될 것 같다 하시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전부터 해외에 나갈 계획을 하고 계셨기에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부모님께서 한국을 떠나기 전 따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 친정 부모님께서 그동안 저희가 주신 용돈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는 통장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보내줬던 정성만 받겠다며 그 정성에 대한 이자로 조금 더 넣었다 하시면서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저도 마음만 받겠다. 해외에 나가서 지내시려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으실 텐데 필요한데 쓰셔라. 하고 거절했었지만 부모님 또한 우리가 옆에 없어서 매번 챙겨줄 수 없으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쓰도록 해라. 하시며 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그 자리에선 아무 말 없던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돈 우리 부모님께 드리자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뻔히 바라봤더니 한 번 더 그 돈 우리 부모님께 드리자고 하고 말하는데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더니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투자를 하시다 큰 돈을 잃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댁의 경제 사정이 안 좋다며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시부모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부모님께서 나 쓰라고 주신 돈인데 그걸 시부모님께 다 드리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는 부모님이 딸을 걱정해서 주신 거라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다. 그러니 시부모님께 드리는 건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부모님 일이다. 너한테는 시부모님인데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냐? 하고 말하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기에 고민이 되기도 했었지만 남편이 좋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자 했을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투자로 인해 돈을 잃으셨는데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냐 하고 제 의견을 물으며 좋게 말했다면 수락했겠지만 집에 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앉아 오늘 받은 그 돈 아버지께 드리자 하고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통보식으로 말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드리는 걸 거부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버럭 화를 내기에 거기에 저도 더 화가 나서 싫다. 이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어디에 쓰던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 돈에는 신경을 꺼라. 하고 말했었죠. 그랬더니 남편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는지 참 이기적이다. 딱 이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남편의 이 말을 끝으로 며칠째 대화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이런 사실을 시부모님께 전했는지 시어머니께서 문자로 폭언을 퍼부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 부럽다며 우리는 용돈을 받는 족족 생활비에 다 보탰다. 사실 그 돈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꾹 참았다. 니네 부모님 인생이 참 부럽다. 얼마나 여유롭게 사시냐.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투자했는데 실패해서 집도 날리게 생겼다. 이런 상황인데도 네가 돈 주기 싫다며 거절했다 들었다. 니네 부모는 돈은 많지만 딸 농사는 잘못 지은 것 같다. 하시면서요. 그 문자에 순간 너무 빡쳐서 남편에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하고 미친 듯이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건 내가 양보할 테니 매달 각자 30씩 보내드리던 용돈을 우리 부모님께 다 보내드리자.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돈 60을 우리 집으로 다 보내자. 하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군요. 참고로 매달 30씩 보내는 건 생활비 반반하는 돈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에서 저희 부모님 용돈을 없애고 시부모님께만 드리자네요. 남편에게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네 용돈에서 보태드리든 알아서 해라. 그게 싫다면 이혼하자. 하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남편이 처음부터 좋게만 말했어도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드리든 용돈을 올려드리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말하는 남편에 더해서 시어머니께 저런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나 싶네요. 이 문제로 남편과 현재까지 냉전 중이고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제가 이기적인 아내이고 이기적인 며느리인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미친놈이라는 욕이 절로 나오네요. 생활비를 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시부모와 처가에서 준 돈을 시댁에 바치겠다는 것도 모자라 시댁 생활비도 2배로 주겠다고 큰소리치는 남편까지. 친정에서 받은 돈은 해외 이주에 큰돈이 들어서 다시 돌려드렸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런 미친 것들이랑은 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라면 혼인 유지 못할 것 같은데요. 딱 전형적인 빈대 시부모의 염치 없는 남편 아닌가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저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에 엄마가 이자를 얹어주셨으면 그건 친정 돈이잖아요. 친정 돈 빼다가 시댁에 퍼줄 만큼 하자가 있나요?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세요. 세 번째, 그래도 아이는 없으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돈은 많지만 딸 농사 잘못 지었다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 모욕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님 부모님도 모욕한 거고 님도 엉망이라고 욕한 겁니다. 그 돈 몇 푼 가지고 싶어서
또 님을 찍어 누르고 싶어서 저런 말하는 인간들하고 어떻게 연을 이어가면서 사나요? 변호사 만나서 상의하시고 정리하세요. 4번째. 그 돈도 부족했지만 자신들이 꼭 참았다고요. 거기다 니네 부모님은 돈이 많지만 딸 농사는 잘못 지은 것 같다고요. 니네 부모요? 저 집안에 남편놈 포함 제정신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 없으면 그냥 이혼하세요. 아들 부부를 노령연금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셋이 잘 살라고 놔주는 게 님이 살 길입니다. 5번째. 며느리 부모에게 패드립도 했네요. 니네 부모는 돈이 많지만 딸 농사는 못 지은 것 같다. 이거 패드립 아닌가요? 님네 부모님 돈 보고 결혼한 것 같은데 돈이 안 나오니 저지랄인 겁니다. 변호사 상담받고 길게 끌지 말고 이혼해요. 이혼도 잘 안 해주면서 님만 나쁜 사람 만들 거니 증거 잘 챙기시고요. 지금 이혼 안 하면 시부모 학가와 함께 빚도 님과 님 부모님이 갚도록 들들 볶아서 갚을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이번에 생긴 문제로 인해 시어머니와 시가의 모든 식구들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시가 사람들은 괜한 트집을 잡는다, 오해다 하며 유난이다, 유세다 말하는데 제가 정말 유난 떨고 유세를 떠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너무 열받아서 글에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몇 년 전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해외에서 단기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직장을 쉬고 있어 벌이가 없었기에 더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의 밥 타령부터 하시더군요. 너 혼자 해외에 나가면 우리 아들 밥은 어떡하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아들을 말 그대로 제가 먹여 살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당시에는 기분이 많이 상하긴 했었지만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예순 생일 잔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들어보니 시어머니 주민등록상 생신의 환갑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돌아오는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고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감으로 간다는데 이때 저는 안타깝지만 해외 근무 예정이었기에 같이 못 갔었네요.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여행은 못 가면서 돈은 거의 제가 다 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다음 제사쯤에 시어머니가 이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한 다음부터는 집이 좁아서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절에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빡치는 건 제가 귀국할 때가 되자 시어머니의 꿈에 시아버님이 나타나셨다며 올해부터 제사를 지내야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화가 안 나는 상황인가요? 며느리가 없을 땐 이런저런 핑계로 제사를 안 지내더니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서 제사가 부활했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열받아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다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앞으로 시댁과 일절 연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요. 제 말에 남편놈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가 오해한 거라며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하며 한국에 들어왔으니 자기 엄마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번 넣어달랍니다. 저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고요. 이게 정말 남편의 말대로 제가 오해하는 상황입니까? 그동안 결혼하고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대사는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세대 시어머니라며 농담처럼 대사를 읊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공무원 아가씨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속상하다. 옷이 이게 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들 설거지 하는 꼴은 못 본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손이 왜 이렇게 작냐. 애 늦게 낳을 거면 그냥 낳지 말고 나한테 용돈이나 줘라. 니네 엄마한테 안 배웠냐? 니네 김치에서 냄새 난다.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다. 남자가 가장이다. 가장이 잘 돼야 한다. 뭐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서 다 기억이 안 날 지경입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 뭐라도 받았으면 화라도 덜 났겠지만 저희 시어머니 오히려 저한테 생활비를 받고 사셨습니다. 저는 이미 떨어진 정도 다시 주워 떨어뜨릴 판인데 남편놈이 싹싹 빌기는커녕 입을 대빨 내밀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시댁뿐만 아니라 남편놈과도 연을 끊어야 할 것 같아 현재는 이혼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100% 제가 예민하고 속 좁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남편놈은 이 또한 저의 오해라고 하겠죠.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언변이 정말 화려합니다. 물론 다 믿는 건 아니었지만 뭐 하고 있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저도 일하고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떨어져 있을 예정이었기에 한번 두고 보자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외 근무를 자처했던 것도 이혼을 염두하고 있었던 터라 더 기를 쓰고 했던 거였죠. 떨어져 지내면서 좀 두고 보자 했었는데 두고 봤더니 역시나 또 변명질이네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싶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댁이나 남편이나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았었는데 그걸로 쓰고 있었겠죠. 아무튼 시가나 남편놈이나 저를 뭘로 봤는지 자꾸 아니라고 발뺌하니 내가 너무 빡쳐서 돌았나 하는 생각에 창피해서 다른데 얘기도 못하고 글을 써봅니다. 어차피 이혼할 예정이지만 정말 궁금해서요. 방귀가 잦으면 똥이라고들 하던데 남편과 시간은 확실히 똥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 왜 그걸 참고 있었어요? 남편만 버리면 저 막말 할망구랑 볼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잖아요. 참고 맞춰가며 살라고 하기엔 님 남편은 굴로만 봐선 님이 맞출 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헛소리하면 그냥 갈라서세요. 연락도 생활비도 다 끊어버리시고요. 아쉬운 사람이 굽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당하고도 이혼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님은 딱 그 짝 취급받을 수준인 겁니다. 시무랑 대판하고 뒤집어 엎어도 분이 풀릴까 말까인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혼 못할 거 알고 살살 꼬드기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서 다시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이혼하세요. 세 번째. 양반집 가문의 시모가 입은 상것이네요. 참고로 저희 시가도 양반 가문인데 결혼 초에 처음 모인 명절 시모가 며느리인 저에게 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친척들이 다 모이면 며느리들만 10명이 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저희 시모만 야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어요. 나는 야가 아니다. 양반 가문이라고 그리 의시되시더니 며느리에 대한 호칭이 고장 야냐 하고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야라는 호칭이 쏙 들어갔습니다. 중간에서 커트를 잘해주면 살만한데 님 남편은 보아하니 글러먹은 것 같네요. 네 번째.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오는데 무슨 양반 집안이고 가장이에요. 그 집에선 쓴이가 가장이네요. 우연이고 나발이고 며느리 없으면 제사 없앤다더니 어느 양반집에서 이따구로 하냐고 남편을 후려잡으세요. 남편 보니 딱 이 말이 떠오르네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5번째, 왜 오해하게 일을 만드냐? 그럼 오해 안 하게 예전에 하던 대로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유세를 떨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님이 돈 버는 거 한껏 유세 떠시고 남자가 가장이라면 가장 노릇 좀 하라고 하세요. 시모도 지원해주는 거 다 끊고 아들이 돈 버는 걸로 받으시라고 하시고요. 6번째, 쓰니가 돈을 벌어서 시모도 주고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도 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제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요. 이렇게 호구 잡힐 때가 돈을 다 끊어요. 그럼 돈 없어서 제사도 안 지낼 거고 시모 제어 못하는 남편도 정신을 차릴 겁니다. 막말로 시모는 그럴 수 있어도 남편은 그러면 안 되죠.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버려버리세요. 7번째, 똥은 그냥 버리세요. 끼고 살아봤자 독이 올라서 아프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똑똑한 사람이니 얼른 정리하시길. 보아하니 남편놈이 지금은 님을 믿고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것 같은데 아마 지 엄마한테 반품당하면 바로 취직할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